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제가 지금 큰 이모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차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도 배경이 달라지니까 뭔가 색다르지 않나요? 아무튼 지금은 서울에 있는 법인 회사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한 3주가 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출근해서는 회사 자체에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 주에는 협회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어요. 집합 4일.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오늘 영상은 실무 교육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의 근황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실무 교육 비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13만 원이었고요. 보셨죠? 그때 4일 동안의 시간표가 엄청 빡셌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찌주. 되게 유익한 정보를 얻기도 했고 우리 자격증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내용을 또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실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당연히 꼭 들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겨웠어. 공인중개사 합격이 11월 말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12월, 1월 달에 실무교육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3월 말에 들었어요. 지방 쪽에서는 3, 4월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실무교육 할 사람이 없는지 교육이 없어요. 날짜도 거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랑 일정이 안 맞아서 이럴 거면 그냥 서울 가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사하고 바로 출근하고 바로 실무교육 하고서 이제 실무를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실무교육 할 때 처음에 출석 체크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교육하는 곳마다 땡땡이. 그래서 매 교시 시작할 때 끝날 때 다 서명을 하는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면은 수정 테이프로 다 지워놓는다고 했어요. 시작할 때, 딱 끝날 때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실무 교육 받을 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다 빈손으로 가도 됩니다. 거기에서 교재랑 노트, 볼펜 같은 것도 다 주세요.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맨 첫날 첫 시간에 개론 수업을 했습니다. 진짜 부동산 학개론 때 나왔던 얘기들도 대부분 있었고요. 뭐 중간중간 교수님이 실무적인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썰? 찌주. 점심시간 이후에 부동산 세제 실무, 세법 교육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작성할 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이 수업은 현직 변호사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했었고요. 실제로 요즘 있었던 부동산 거래 사고 얘기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고 무슨 고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거 업다운 계약서 절대 하지 말고 자격증 대여 양도 하지 말고 등록증 대여 양도 하지 말고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지 말고를 재차 강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난리 나요. 특히 또 업다운 계약서는 95% 정도는 다 발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매수인이 다시 매매를 할 때 취득세에 그게 영향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이라 시효 기간이 10년이니까 그 전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9년, 3개월, 5개월 됐을 때 신고 당해가지고 걸리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뭔가 불안하다.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중개사 분들도 우리 안전하고 정직하게 합시다. 제 맘 알죠?
두 번째 시간은 인터넷 중계 활용. 사이트가 되게 많잖아요. 분야별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사이트 종류랑 방법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이 교육들도 더 세분화해서 듣고 싶으면 따로 신청해서 그렇게 꾸준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모의 현장 실습이라고 표준 계약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조를 짜가지고 도장 가지고 다 써봤어요. 금액이랑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면 이제 상대방 측 이제 공동중개할 때 공인중개사, 그런 것도 그냥 한 번씩 볼펜으로 다 직접 써보고, 확인 설명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주택일 때 뭐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현장 실습 때 도장 만들라 그래서, 어차피 저도 회사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도장 만드는 김에, 또 이게 계약용 도장이다 보니까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걸로 만들라 해서 그 도장집 가가지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있나요? 이랬더니 이 앞에 이거예요 해가지고, 근데 그게 도장집에서 가장 비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벼락 맞았을까요? 그냥 기분이라도 찌쭈. 마지막 4일째. 뭔 교육이 이렇게 힘들어? 수업만 듣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실무 교육을 들어야지 실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들어서 좋은 건 저잖아요. 자꾸 집중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이라 어색하고. 많이들 모르시지만 제가 낯을 엄청 가려요. 제가 낯설면 말을 거는 스타일이에요. 친해지면 오히려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평가 시험도 봤어요. 그냥 쪽지 시험처럼 봤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평가 시험을 못 본다고 자격증 다시 취소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업을 처음에 할 때 사무실 인수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기존의 부동산이었던 곳에 권리금을 내고서 이 부동산으로, 그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 중에 고객 명단, 고객 리스트, 그리고 계약서를 그대로 통째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럴 때 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무조건 자료를 인수함을 통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전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서나 고객 리스트를 받으면 계약서상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다 연락을 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연락처랑 뭐랑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혹시라도 이것을 원치 않으신 분은 여기로 연락을 달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전자계약 얘기를 했죠. 전자계약을 하면은 법무사 수수료도 할인이 되고, 은행 대출 이자도 할인이 되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되잖아요. 사이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무 교육이 다 끝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자격증 원본이랑 실무교육 수료증을 사무실에 부착을 해야 돼서 그거를 회사에 제출을 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하니까, 제가 저번에 생일이었거든요. 여기에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혼자 미용실 가서 여기 머리 끝에 옛날에 탈색했던 게 남아있었어요. 한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미용실에서 다듬으면서 머리 묶을 일도 많으니까 옆머리를 잘라달라 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오, 옆머리를 잘라달라 했더니 앞머리를 잘라주셨어요. 긴 앞머리. 그리고 투명 렌즈도 샀고, 입사하고 나서 초반에 사무실 근처에 강남 바닥을 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파서 이모 모시고서 마사지 받고 왔습니다. 마사지 받고 이모랑 같이 평양냉면 먹고 왔어요. 저는 케이크를 안 좋아하거든요. 케이크는 대전에 성심당께 맛있어. 다른 거는 잘 안 먹어요. 케이크 안 좋아하기도 하고, 생크림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전 냉면이 좋아요. 칡냉면. 냉면 먹고 싶어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고 싶고, 떡반도 먹고 싶고. 지금 꽃도 다 피고 있는데 꽃놀이도 하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 하지만 일에 적응하는 게 먼저니까 내년에 다 할 거야. 그리고 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나요? 어제 비 맞으면서 좀 고단하게 일을 했었는데, 일요일 하루 쉬고 이제 내일 또 출근하는 건데, 영상 촬영도 하고, 일주일 동안 못했던 빨래도 했고,
그리고 이따가 주유하고 차량 실내 이 바닥 청소기도 한 번씩 돌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중개사의 또 하나의 미팅 장소잖아요. 그래서 차 내부도 깨끗해야 하니까 그래야 더욱더 신뢰감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차 내부 청소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마트 가가지고 또 장 봐야 돼요. 냉면을 살까? 근데 냉면 먹으면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개사지만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비싸? 제가 지금 제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는 지금 제가 이모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룸투어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사하게 되면은 이사한 집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구하는 기준? 약간 이런 상황극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영상이 조금 더디더라도 꾸준히 유튜브 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빨리 일에 적응해서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날이 금방 오리라 믿어요. 겨울에는 스키장 가서 보드를 타고 여름엔 바다 가서 조개구이를 먹는 거죠. 바다는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보라카이도 가고 싶고 그 맑은 물에 스노클링? 맞나? 하여튼 놀러 가고 싶어요. 공부에도 때가 있고 일하는 거에도 때가 있고 노는 거에도 때가 있을 수 있죠. 결론은 냉면을 먹어야 돼. 오늘 저녁은 냉면이다. 둥지냉면. 그럼 저는 주유하고 청소하고 냉면 사러 갑니다. 안녕. 뿅.